요즘 부동산 세금 얘기가 참 시끄럽죠. 8월 초에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는 예고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도 기사 제목만 보고 덜컥했거든요. 20년 들고 있던 집인데 공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보여서요. 그런데 찾아보니 먼저 정리할 게 있었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전부 검토 단계에서 흘러나온 관측이고 확정된 세법이 아니에요. 다만 거론되는 방향은 한 줄로 요약돼요. 공제의 축을 몇 년 들고 있었냐에서 거기서 몇 년 살았냐로 옮기자는 얘기예요. 혹시 전세 주고 다른 데 사시나요? 그렇다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집을 가진 가구와 그 집에 직접 사는 가구 사이에는 3%포인트 안팎의 틈이 있어요. 물론 그 틈에는 직장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부모님 돌보느라 다른 데 사는 경우가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층으로 나눠 볼게요. 지금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오늘 확인되는 것, 그리고 아직 하나도 안 정해진 것이요. 참고로 집 한 채 걸리는 대출 규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같은 집 한 채 걸리는 세금 얘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공제예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죠. 그런데 여기 필터가 하나 있어요. 1세대 1주택은 애초에 비과세가 있거든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12억을 넘겨 팔 때 넘긴 만큼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고 공제도 거기에 적용돼요. 계산식도 그렇게 생겼어요.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값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12억을 넘지 않는 일 주택이라면 이 장특공제 논쟁은 사정권 받기예요. 겁부터 먹을 게 아니라 내 집이 어느 쪽인지 보는 게 순서예요. 다만 난 상관없네 하고 끄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뒤에 나올 종부세 세액공제는 이 12억 기준과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층이에요. 지금 적용 중인 법이요. 1세대 1주택이 12억을 넘겨 팔 때 공제는 두 줄로 쌓여요. 보유기간 한 줄, 거주기간 한 줄이요. 1년 들고 있으면 4%, 1년 살면 4%, 각각 10년을 채우면 40%씩이라 합치면은 최대 80%까지 올라가요. 양도차익의 80%를 빼주는 거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표를 쓰려면 입장권이 필요해요. 3년 이상 보유, 그리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이 둘을 다 채워야 두 줄짜리 표가 열려요. 시작점도 조금 달라요. 보유는 3년에 12%부터, 거주는 2년에 8%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4%씩 올라가거든요. 거주라는 단어는 다른 데에도 박혀 있어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집은 비과세를 받는 데에도 2년 거주가 요건이거든요. 개편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세법은 이미 거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오늘 제일 놀라실 대목이에요. 두 줄짜리 표를 못 쓰고 일반 표로 내려가요. 이 표는 1년에 2%씩이고 15년 이상 보유해도 30%에서 멈춰요. 20년을 들고 있어도 30%, 30년을 들고 있어도 30%예요. 80%와 30%. 같은 집, 같은 기간인데 거주 2년이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논의가 아니에요. 지금 법이에요. 개편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절벽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8월 뉴스보다 이게 먼저 확인할 일이에요. 물론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해외 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처럼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길이 있어요. 취약이나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특례가 있고요. 다만 요건이 좁아서 내가 거기 해당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해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정해진 층이에요. 화면에 검토 중 표시를 계속 띄워둘게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향은 이거예요. 보유기간으로 주던 40%를 없애고 거주기간 쪽만 남기자는 거예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어요. 국회에는 이런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기도 해요. 올해 4월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보유공제를 없애는 대신 거주 2년에 16%부터 시작해서 오래 살수록 최대 80%까지 주는 구조예요. 대상도 보유 3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하고요. 다만 이건 의원이 대표 발의안 아니지 정부안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확정된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회에 이런 안까지 나와 있다는 참고 사례로만 봐주세요.
두 번째로 거론되는 건 한도예요. 거주 공제를 남기더라도 무한정 주지는 말고 상한을 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서는 10억 원대 한도가 거론된다라고 전해지는데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초고가 주택을 따로 떼어내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 기준선은 아예 출처마다 갈려요. 공시가격 30억 원 전후라는 보도도 있고 시가로 30억에서 50억 사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기준이 공시가격인지 시가인지조차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도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올 수 있다.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참고로 이런 논의의 배경으로는 국세청이 공개한 숫자가 인용되고 있어요. 2024년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액의 90%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는 자료요. 저는 이 숫자가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전할게요. 이번엔 종부세 쪽이에요.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걸 나란히 놓고 볼게요. 먼저 확정된 쪽 지금 법이에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아액에서 두 가지를 깎아줘요. 나이로 만 60세면 20%, 65세 30%, 70세 40%, 보유기간으로는 5년 20%, 10년 40%, 15년 50%. 둘은 같이 받을 수 있고 합쳐서 최대 80%까지예요. 세금 자체를 80% 깎아주는 거라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바로 닿는 항목이죠. 이제 논의 중인 쪽이에요. 이 합산 한도 80%를 줄이거나 금액으로 상한을 새로 만들거나 공제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져요. 보도상으로는 나이, 공제보다 장기 보유 공제가 먼저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요. 물론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종부세에도 12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이에요. 아까 양도세에서 본 12억과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12억 필터에서 난 해당 없네 하셨던 분들도 여기는 다시 보셔야 해요. 종부세는 팔 때가 아니라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그 거주기간이라는 건 어떻게 세는 걸까요? 기본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봐요. 여기서 꼭 붙여야 할 얘기가 있어요.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거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 판단이라 별도로 다퉈질 수 있는 문제고요. 전입신고만 해두면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 제도가 열어둔 길은 하나 있어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예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주 2년을 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다만 요건이 꽤 까다롭고 계약 시점과 임대 기간까지 따지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0일까지라 연장 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뉴스만 보면은 당장 8월부터 세금이 뛸 것 같은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발표가 나오면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돼요. 보도 기준으로는 연내에 법을 고치고 1년 이상 유예를 둔 뒤 이르면 2028년쯤 적용하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일정마저도 확정이 아니고요. 게다가 가장 큰 쟁점이 남아 있어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개편 뒤 산 집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지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완충 장치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토론회나 언론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근무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살았던 1주택자는 어떻게 볼 것인지, 오래 살다가 부득이하게 옮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판단은 당장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유예 기간 안에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전에 정리할 상황인지 그걸 따질 재료를 미리 갖춰두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확인할 건 네 가지예요. 하나, 지금 팔면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넘지 않는다면 장특공제 논쟁은 사정권 받기예요. 둘, 내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숫자로 세보기. 주민등록 초본에 주소 이력이 다 나와요. 정부 24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셋, 종부세 고지서를 다시 꺼내 세액공제란 보기.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가 각각 몇 %로 잡혀 있는지요. 그리고 만 60, 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은 납부유예라는 선택지가 지금도 있어요. 넷, 8월에 발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볼 건 공제율이 아니에요. 적용 시점과 유예 기간, 그리고 기존 보유자에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예요. 세금은 취득가와 양도가, 보유 거주 기간, 지역과 세대 요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판단할 재료 가지고 실제 결정은 꼭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셨으면 해요. 저도 뉴스만 보고 놀랄 뻔했다가 하나씩 찾아본 이야기였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같이 챙기실 수 있거든요.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